애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페이지 102페이지. 자, 너네 이거 문장, 홈문장하고 겹문장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자,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홈문장, 2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야. 그치? 자, 그러면 꽃이 예쁘다. 이 정도는 주어와 서술어 찾는 건 껌이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2번 나타나지. 그럼 겹문장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아. 이건 문장 성분 다 아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게 여기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게 나와. 자, 그게 어떤 건지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 자, 주어 문장의 길이로 제발 보지 마세요. 손으로 풀어. 손으로 적어야 돼. 의문의 변동하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니까 서술어부터 먼저 잡아. 영어에서도 동사 먼저 찾으면 끝나는 게임이잖아. 여기서도 서술어 먼저 찾아. 그 다음에 사는 애가 누구지? 나구나. 주어 찾는 거야. 알겠지? 그냥 주어 서술어 한 번밖에 없네? 나머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겹문장은 서술어 기준이야. 알겠죠? 서술어 위주를 찾으면 돼. 자, 와서 온 게 누구지? 겨울이. 차다. 바람이. 일단 주어 서술어 2번이네. 겹문장이야. 그러면 몰랐다. 서술어지. 몰랐다. 그러면 모른 게 누구지? 그가 모른 거잖아. 주어네. 자, 그러면 요렇게 끝나면 안 되고 문장을 찾을 때 어절 단위로 읽어봐봐. 어절 단위로 읽어봐봐. 읽었을 때 자기를 여기 바뀌어 안 바뀌어? 문장 성분이? 안 바뀌어. 도와주다 도와주지만 도와줘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자, 그러면 요거를 체크해. 그 바뀌는 애가 용언이니까. 얘가 바로 서술어야. 쌤, 주어가 없는데요? 쌤 뭐라 그랬어? 주어는 생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도와줬다 에서 그 가가 똑같잖아. 똑같잖아.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딱 끊고 묶으시면 돼. 그럼 이게 아까 절이 뭐였지? 주어 서술어는 있지만 점이 없는 거. 알겠지? 이게 관형절이야. 이게 사람을 꾸미잖아. 알겠지? 훈련할 거야. 계속 연습할 거야. 이건 연습해야 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같이 우리 문장 성분 다 배웠잖아. 그치? 1번은 주어 서술어는 다 알 거고. 희준아? 한번 해보자. 우리 문장 성분 뭐야? 관형. 잘했어. 왜냐면 우리의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엔 뭐야? 집은? 에? 아니지. 민상아 뭐야? 집. 관용어야 얘들아. 봐봐. 우리의, 집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언에는 뭘까? 뭘까? 에이, 아니지. 애가 있잖아. 자, 주어인지 아닌지는 항상 핑계. 피다의 주어가 어디야? 장미꽃이야.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정언에. 이거는 장소잖아. 희성아, 뭘 것 같아? 장소. 그렇지, 이거야. 힘들겠지만 몇 번 계속 연습하면 문장 성분은 금방 좋아지는 거거든. 드디어 부사. 알겠지? 이것은 주어 장미꽃이고 서술어, 저것은 주어 국화꽃이야. 이것까진 괜찮아. 자, 그러면 자, 그는 주어 몰라, 모른다. 서술어야. 자, 희성아, 아직도는 문장 성분 뭘까? 그렇지. 우리 가는? 희성이?
뭘까? 우리가 이가. 그렇지. 돌아왔다는 걸. 자, 이거 걸 많이 물어볼 거거든, 너네. 것을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얘가 문장 전체에서는 얘는 목적어긴 한데 돌아왔다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왔다. 이게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서술어가 딱 걸리면 자르라고 했잖아. 알겠죠? 이렇게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연습은 어차피 아는 문장 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아는 문장이구나. 견문장이고 아는 문장이구나. 안겨있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여기 별표 달아놓으세요. 자,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인다. 그거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그걸 포함하면 더 넓게 보면 그게 아는 문장이고. 그래서 안긴 문장은 절이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거는 너네가 외울 거야. 외우게 시킬 거니까. 근데 문제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 니네가 이게 명사절인지 관용절인지 부사절인지 해야 돼. 이건 머리로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외운 다음에 계속 연습해야 돼. 계속 연습해야 돼. 문장 성분은 단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명사절. 근데 얘들아 명사절이랑 부사절까지가 어려워. 나머지는 또 괜찮아. 할만할 거야. 자, 명사절이 제일 어려울 거야. 자, 주격조사잖아. 그럼 여기가 주어야. 쉽지 않다. 서술어야. 자, 그 일을 하다에 주어가 희준아 어디야? 그 일을 하다. 서술어가 여기 있잖아. 주어는? 자, 낚이면 안 돼. 목적어잖아. 그렇지, 생략인 거야. 알겠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가. 알겠죠? 생략된 거야. 그래서 여기 괄호 주어 생략. 이 괄호 안에 넣어야 되겠구나. 미안. 이 괄호 안에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됐나요? 결국에는 아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는 주어 깨달았다. 서술어. 자, 근데 봐봐. 그가 활용이 안 돼. 근데 정당했다. 정당했지만 정당해서. 자, 이것도 뭐야? 서술어가 되는 거야.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 두 문장을 봐봐. 그 일을 하다가 쉽지 않다. 우리는 그가 정당했다를 깨달았다.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다른 부분 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우리 하다, 하지만 하여서 변하지 않네? 어디까지가 어간이지? 하까지가 어간이야. 자, 그럼 어간 뒤에 오는 희성아, 이게 뭘까? 어간 뒤에 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어민 거야. 자, 근데 뭘로 만들어줬어? 명사로 만들어줬지. 명사로 만들어주면 그걸 뭐라 그러지, 이준아? 뭐라 그러지? 명사형? 거기까지 기억하고 있어. 명사형 전성어미 또는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야. 둘 다 돼. 알겠지? 음도 똑같은 거야. 음도 똑같이. 자, 한번. 희성아. 얘가 뭐라고? 얘 뭐라고? 어간 뒤에 오는? 어미. 근데 명사로 만들어주면? 명사형? 그렇지, 전성어미. 이게 유치해 보여도 얘들아 계속 대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대답을 해야지 너네가 늘어. 사소한 거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엄매라고 했었잖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여기 밑줄 친 얘가 이 문장 전체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주어는 생략돼 있고 주어와 서술어가 명사절로서 명사절인데 주어 역할을 하네 라고 말하는 거야. 얘도 주어 서술어가 있는 명사절인데 을이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명사절 해고 끝나면 좋은데 그래서 명사절이 무슨 기능 하는데까지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자, 집에 가기. 집에 가다. 자, 집에 가다. 집에는 부사어고 누군가가 가는 거겠죠. 주어는 생략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서술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다가 아니라 기라고 또 명사형 전성어미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명사절이 어떻게?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부사절이야.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명사형 전성어미 또는 명사형 어미, 그게 기인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준이가 얘기한 요 전성어미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기특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게 수행해주는 어미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 용언할 때 배웠어. 그래서 명사형 어미이자 관용사형 어미이자 부사형 어미까지. 이것도 외워놓으면 좋긴 하겠죠. 객관식 선지에서 쭉 줄글이 있으면 늘 고민하잖아. 그래서 사건이 완료된 때에는 그러니까 이미 먹은 거잖아. 다 끝난 거야. 먹기는 이제 먹을 거지. 알겠죠? 됐나요? 자, 요것도 얘들아 시간을 1분만 줄 테니까 그 부사절이면 관용어면 관. 그러니까 문장 성분만 적어봐. 내가 절은 어차피 적혀져 있잖아. 이게 다 명사절인 거는 너네도 알 거고. 문장 성분 빨리 적어봐. 하나만 해주면 이가 뭐야? 관용어. 책은 주어. 왜냐면 어렵다의 서술어의 주어가 책이야. 내가 다시 주어. 읽기 다시 서술어. N은 부사격 조사니까 요게 부사어의 기능을 전체 하는 거야. 명사절이. 너무 부사어. 이런 식으로 적으란 얘기야.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얘들아, 내일을 돕기 싫거든 간섭이나 하지 말아요. 자, 네. 희성이가 해볼까? 네. 내가 뭘까? 문장 성분. 오, 그렇지. 관용어. 일을. 목적어. 돕다. 서술어고. 싫다는? 서술어 여러 개여도 죄책감 안 가져도 돼. 관용어도 아까 여러 개였잖아. 싫거든은 뭘까? 그렇지, 서술어. 싫다 싫지만 싫어서 다 나오잖아. 간섭이나. 자, 이런 게 어렵죠. 간섭이나. 문장성 혹시 했어? 뭘까? 못했지? 오, 맞췄어. 목적어. 썼어? 민성이도? 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나라는 게 조사잖아. 여기에 너네가 적절한 걸 넣어보면 돼. 간섭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을르른 목적어인 거 아니까. 하지 말아요가 서술어야. 애들이 하지와 말아요를 자꾸 잘라서 보는데 그냥 두 개 용언 보조 용언은 임이니까 그냥 합쳐서 보세요. 알겠지? 자, 나는 빠르게 할게. 주어. 그가 주어. 노력하고 있음. 이게 서술어. 을. 이게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고 잘은 부사어야. 알겠지? 알고 있다. 그게 서술어입니다. 알겠지? 문장 성분 하다 보면 속도 빨라져.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잘 실수하니까 손으로 좀 하라고 했어. 의문의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일 힘든 명사절이 끝난 거야, 얘들아. 관형절은 또 괜찮아. 할만해. 근데 너네들이 싫은 관형절을 틀려와서 약간 열받긴 하지만 이것도 페이크만 주의해주면 할 수 있어. 왜냐면 관형절이 되게 치사한 게 이런 거야. 예쁜 꽃이 있다. 관형절이 이렇게 나와. 되게 짧게 일부러. 누가 봐도 혼문장 같이 나오거든. 근데 예쁘다. 예쁘지만 예뻐서. 얘가 꽃이 예쁘다. 꽃이 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라서 얘가 관형절이야. 관형어이자 관형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돼. 짧은 거랑 긴 거랑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주어는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관형절은 잘 안 낚여요. 그럼 한번 볼까? 이 책은 내가 읽다책 이상하잖아. 그러면 딱 끊어. 가네. 뭐가 와야 돼? 미가 와야지. 어떤 어미? 관형사형 어미. 아까 명사형 전성어미라 했죠? 이거는 관형사로 만들어주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야. 쌤이 코맹맹이 이건 미안합니다. 지금 코가 양쪽이 막혀가지고 쌤이 입으로 숨을 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 굉장히 호흡이 가빠. 그래서 자, 약이 입에 쓰다도 봐봐. 좋다, 좋지만 딱 끊어. 그리고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구나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외우시는 게 편하긴 합니다. 알겠지? 외우시는 게 편하긴 해. 자, 문제는 시제를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 네, 그러면 자, 철수가 온다는. 자, 그럼 여기서도 얘가 체언인데 철수가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붙어서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관형절이야. 내가 좋아할. 자, 리을이 동그라미.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는. 그리고 리을 나오잖아. 외우면 된다. 외우면 조금 더 편합니다. 훨씬 더 편해.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얘가 여기로 나와. 관계관형절, 동격관형절 해서 나옵니다. 자, 관계관형절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밑줄 관계관형절. 그냥 생략이 돼 있어. 동격관형절은 생략한 성분이 없어. 어렵게 설명이 적혀져 있어서 얘들아. 관계관형절은 생략 성분이 있음. 생략된 성분이 있어. 근데 동격관형절은 생략된 성분이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 이해됐어?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그래서 내가 읽은 근데 얘들아, 여기 문장을 빼보면 내가 읽은까지만 했을 때 무엇을 읽었는지 헷갈리지 않아? 내가 책을 읽었다라고 문장을 완성하면.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목적어가 생략돼 있죠. 그러면 관계관형절. 엄청 쉽지? 엄청 쉽지? 동격관형절은 어떤 거냐면 철수가 온다. 자, 근데 이것만 딱 빼서 썼을 때 는까지가 관형사형 어미니까 빼봤을 때 문제가 없잖아. 그치? 문제가 없으면 얘도 그냥 동격관형절. 생략 성분이 없으면. 그래서 얘들아, 관계 동격 되게 어려운 것처럼 학교에서 따로 필기를 해주시거나 뭐 그걸 하시는데 형 생략 성분이 있다 없다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한 문제는 꼭 차지해 얘가. 한 문제는 그냥 꼭 차지하는 애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04.
부사절. 명사절이 실은 제일 어려워 얘들아. 명사절. 부사절은 그러니까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또 하잖아. 근데 부사절이 또 따로 있기도 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만 잘 외워놔. 자, 그럼 일단은 부사절은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자, 아는 것도 없다 해서 딱 끊어. 어감. 여기에 이가 온 거야. 이가 그럼 부사로 만들어줬으니까 얘가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야.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어미 같은 말입니다. 빨리 나까지 끊어. 그리고 개와 그리고 도록이라고. 그게 부사형 어미.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접사랑 어미 구분했던 거 기억나? 아, 왜 벌써 기억이 안 나? 잠 했잖아. 그때 미음은 명사형 접사, 명사로 만들어주는 파생 접사, 또 그 잠 해서 그때 잠은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미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서술성이 있냐 없냐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미라고만 기억해. 그냥 어미라고 기억하시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어미. 문장 성분에서는 알겠지? 어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이 케이스 있는 것들은 이제 프린트로 격가지로 할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을 가지는 문장.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선생님, 그럼 어디가 안겨있는데요? 여기가 안겨있는 거야. 앞발이 짧다. 그리고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거야. 선생님, 토끼 의라고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어가 아니라 관형어가 되겠지. 그때는 후문장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쓰잖아. 그럼 이걸 서술절이라고 한다는 거야. 철수는 용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알겠죠? 주어 서술어가 되면 서술절이야. 서술절은 그냥 주어 서술어라고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지?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는 여기 있다. 아니, 뭐 서술절에서 뭐 크게 볼 게 없는데 밑줄을 어디를 칠까? 그냥 특별한 표지가 없다. 이 정도. 그래서 그냥 주어 서술어. 주어. 왜냐면 특별한 표지라는 게 우리 명사형 어미, 뭐 부사형 어미 이게 있었잖아. 그게 없어. 그럼 서술절은 뭐 때문에 틀리게? 보어. 아까 말했잖아.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건 보어라고 했는데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거 주어 서술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어 보어 서술어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 알겠죠? 페이지 105페이지. 인용절. 자, 인용절은 어떤 거냐면 직접 인용 그리고 간접 인용.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이게 다야. 인용절은.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끌고 오면 인용절이거든. 근데 이거 인용절은 시험 문제가 너네 1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때 인용절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장 성분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짜증나게 뭐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고치게 만들어서 시제 바꾸고요. 그 높임법 바꾸고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문법 요소 배울 거거든. 그게 복합적으로 나와. 그래서 인용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애들이 거기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제랑 높임법이랑 그거 하다가 틀리거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인용절 자체라기보단 이게 복합 문제로 나왔을 때 어렵더라. 선생님도 잔실수가 많은 편이어서 요거 어렵더라. 알겠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몇 개 그 숙제 프린트 안에서 몇 개 골라서 같이 풀 거야. 알겠지? 객관식 선지가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너네도 그러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얘는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이렇구나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봐봐. 인용절은 조사가 안긴 문장에 붙어서 이루어지지만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은 전성어미가. 그러니까 얘만 조사야. 나머지는 어미야. 서술절 빼고. 서술절은 표지가 없다 했잖아. 알겠지? 그럼 인용절은 조사.
나머지는 어미. 서술절은 표지 없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죠? 서술어가 서술격 조사 만약에 이다로 끝나. 그때는 이라고라고 하면 돼.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뭔가? 선생님 라고는 직접 인용이라며요. 근데 이거 간접 인용이잖아요. 이거는 얘들아 이라야. 이라야. 이다 이지만 이어서 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바뀌는 거니까 활용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견문장 중에 아는 문장이었어. 이어진 문장은 엄청 쉽거든? 근데 이제 아는 문장이 어려울 거라서 이따가 프린트북 연습에서도 아는 문장 몇 개만 같이 연습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어진 문장은 얘들아 대등하게 연결된 건데 바로 뒷장 넘겨봐. 대등과 종속으로 연결된 게 있거든. 자,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봐봐. 절약은 부자를 만들고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절제는 사람을 만들고 절약은 부자를 만든다. 자, 의미 차이 생겨 안 생겨? 전혀 안 생기지. 이거 두 개 바꿔봐. 절제는 사람을 만들고 절약은 부자를 만든다. 절약은 부자를 만들고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의미 차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대등이야. 자, 그리고 절약은 부자를 만들지만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절제는 사람을 만들지만 절약은 부자를 만든다. 의미 차이 똑같지? 대등이야. 알겠지? 나열하는 것도 대등이야. 대조하는 것도 대등이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맨날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연결해주는 어미들을 다 외우면 될까요? 라고 하거든? 될까? 실은 외우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워도 실은 너네 그걸로 풀면 틀릴 거야 라고 얘기해. 맥락이 있어.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은 자 봐봐.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하라.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 책을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준다. 새로운 감동을 줄수록 이 책을 읽는다. 원래 전하려는 의미랑 달라지지. 그러면 종속이야. 그러면 종속인데 자 아까 대등이라고 했던 거 이 고도 어미를 너네가 고 외웠어. 고는 연결어미 고는 대등이라고 너네가 외워봤자 나는 밥을 먹고 수영을 하러 갔다. 자 이거 종속이야 대등이야? 종속이야. 왜 종속일까 민상아? 나는 밥을 먹고 수영을 하러 갔다. 왜 종속일까? 그렇지. 의미 차이가 생기잖아. 이거는 선후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연결어미를 외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프린트물을 줄 거야. 외우라고. 근데 문제는 외워도 연결어미만 딱 보고 바로 풀면 안 된다고. 그 다만 맥락을 보셔야 돼. 그 문장의 맥락. 알겠지? 만약에 선후관계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종속인 거야. 알겠죠? 연결어미가 고를 썼다 하더라도.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어미를 적어주긴 하지만 우리가 안 외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외우지 마라가 아니야. 외우긴 외우는데 애들이 너무 외운 거 가지고 바로 풀어버려서 거기서도 틀려가지고. 자 페이지 107페이지. 자, 이 세 문제, 이거 세 개의 문장 성분 다 적어줘. 문장 성분을 잘해야지 견문장, 아는 문장 할 수 있거든? 자,
조금 더 기다릴 테니까 짧게 줄여서 쓰세요. 자, 쌤이랑 몇 개 빠르게 한번 해볼까? 계속 연습할게. 철수가 문장 성분 뭐야? 희준? 주어. 그는? 그렇지. 그 일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아끼면 안 된다 했죠? 관용어. 어려운. 관용어. 관용절이기도 하죠. 그치? 또 일을 그 다음에 해냈음. 그렇지. 서술어이자 음까지 딱 잘라서 얘가 명사절이야. 명사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오, 분명하다. 서술어. 잘했네요. 자, 아, 민상아 왜 무시해? 자, 그러면 민상아 그 다음 두 번째 거. 주어. 그렇지. 그 다음 나에게 부사어. 용기를 목적어. 그러면 가지라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절이야? 자, 선생님의 말씀을 끌고 온 거잖아. 인용절이야. 말씀하셨다. 서술어. 그가 관용어. 사람은 마음이 참은 부사어, 널떡은 서술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면 쌤이 뭐라고 했어? 서술절. 알겠지? 여긴 답 적혀져 있으니까. 자, 그럼 얘들아 쭉쭉쭉 내려가서 아, 맞아. 이거 봐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아는 문장 봐봐. 이 위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나란히 연결됐지? 그럼 얘는 이어진 거다? 근데 웃긴 게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 그럼 이런 건 또 속에 들어가 있잖아. 문장 안에. 그럼 아는 문장이다. 똑같은 문장인데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손으로 좀 풀면서 보셔야 된다. 자, 됐나요? 자, 글을 쓸 때 문장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 거기 밑줄 자, 짧고 단순한 홈문장. 그래서 빨리 진행되는 변화. 대상의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하는데 강조의 효과. 근데 절로 이루어진 겹문장은 상세히 전달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하는데 얘들아 표현 효과이기 때문에 얘도 시험 문제에 중요하게 나와요. 알겠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효과들은 어차피 프린트로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돼 있긴 해. 똑같이. 자, 그러면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가서 웃는 표정으로 가서 열었지만 엄마는 사무실에 없었다. 자, 문장이 길어졌죠. 이건 겹문장을 쓴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도 있고, 이어진 문장도 있고요. 그리고 아는 문장도 있어. 알겠죠? 종속이든 대등이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의 길이 차이. 이거 엄청 길죠? 한 문장이 끊임이 없네. 그치? 엄청 길지. 그래서 논리적인 관계가 훨씬 더 된다면 홈문장은 훨씬 더 어떻게? 좀 급박한 느낌을 훨씬 더 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치면 오른쪽 작품은 문장의 길이와 짜임을 짧게 해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서 오히려 독자의 호흡이 짧아서 장면의 흐름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거는 우리의 평소 말하는 말투잖아. 구어체. 알겠지?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밥을 먹어서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자, 그럼 일단 오늘